아침 방송 북 콘서트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4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나지 않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독이 많았던 시대는 없었죠. 이 독과의 전쟁에서 실패죠.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대응 방법도 있으니까요. 경구 독은 음식이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먹거리에 관련된 거예요. 아마도 입으로 유입되는 독의 종류나 양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의 80%는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생활 습관병, 식원성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먹는 내 음식, 내가 선택해서 밥상에 올라오는 것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골라서 먹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죠.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 중에서도 열량을 갖고 있는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 안에 열이 있는데 그 열이 내 몸에 들어와서 활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얻어요. 이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죠. 이 에너지가 활성이 잘 되면은 기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너지 활성이 잘 안 되면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먹거리가 그리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건강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음식의 대부분이 독으로 기범벅되어 있으니 음식은 그대로 먹으면 갖가지 첨가제를 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게사료, 그 게사료 안에는요, 사실은 게가 옥수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개는 옥수수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수수에다가 첨가제를 섞어요. 마치 고기를 먹는 것처럼. 고양이 사료 주죠. 고양이 사료는요, 옥수수예요. 고양이는요, 옥수수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첨가제를 섞어가지고요, 고양이가 꼭 귀를 뜯어 먹는 것 같은 맛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사료를 먹으면서도요, 아, 내가 지금 쥐를 먹고 있다라고. 이게 첨가제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야, 이 집 진짜 맛집이다. 그러면요, 그 맛을 내는 첨가제가 있는 거죠. 잘 먹고 나왔는데 내 몸은요, 나한테 이야기하지. 너는 입으로는 잘 먹었는데 몸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공 향신료까지 뿌려지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공 처리하면서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나 장기 보존을 위한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상선 발병률이 전 세계 1위고 270종의 암 중에서 성장암이 1위가 갑상선 암이에요. 자, 근데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요드의 발양 유입이죠. 요드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데 이 요드는 우라늄이나 이런 핵 요드죠. 몸에 필요한 요드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음식을요, 가공 처리할 때 방사능 처리를 해요. 특히나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요, 방사능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균들이 있거나 곰팡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능 처리를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모두는요, 변질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보존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 안에 균의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사능 처리를 해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들, 그 상당한 가공 음식들은요, 이미 방사능을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먹을 때마다 내 몸 안에는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축적이 돼서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발생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면 간편하거든요. 근데 그 간편하다라고 그 음식은요, 방사능 처리를 한 거예요. 그것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내 몸에는 방사능이 들어오니까 갑상선 질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병원 가가지고 MRI나 CT를 이렇게 찍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까? 음식을 자꾸 시켜서 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는 모두 우리의 입맛을 돋우기 위한 방법들이죠. 우리의 혀가 오래도록 길들여져 있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 자체가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대요. 음식물의 재배 과정에 여러 종류의 농약이나 항생제가 투여가 되죠.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갖고 있는 기력이 이거를 이제 지력이라고 하죠. 다 상실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약발에 의존해서 농작물을 키우는 거죠. 질병 걸려가지고 약에 의존하는 것처럼 땅도 몸으로 본다면요. 농약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전 세계에서 농약을 가장 많이 투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농약을 살포하면서 수확물은 어떠냐? 제일 적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 수입을 해와야 돼요. 에너지를 수입해 온다 이거죠. 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쌀도 수입해 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도 들어갑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어야지 빨리빨리 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육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10만 마리 부화돼가지고 하루 만에 와요. 딱 40일 키웁니다. 지금 가장 좋아하는 삼계탕 정도 크기가 돼요. 더 이상 못 커요. 더 이상 키우면요. 죽어요. 50일 키우잖아요. 다 죽어버립니다. 폐사돼요. 그래서 40일 딱 키워서 내보내죠. 마트에서 여러분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삼계탕 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삼계탕 먹으러 가잖아요. 6개로 하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40일 만에 그만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사료에 들어가지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만족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렇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쓰지 않게 되면 닭 한 마리가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러면 안 먹잖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소비층이 있으니까는 공급이 그렇게 하는 거죠. 대량 생산의 그늘에는 그만큼의 많은 독성이 투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먹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결과물이죠. 지금 내가 아프다 하면요. 과거에 내가 먹은 음식물의 결과,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PM을 먹고 있는 우리는요. 5년 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PM을 먹고 나서 당장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혈관이 깨끗해진 것뿐이지 내 몸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질병이 제거된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의 모습은 5년 전에 내가 먹은 결과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먹는 음식물의 결과가 나오겠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5년도 금방 올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거나 지금 PM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거나 그러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5년이라는 시간은요, 매우 긴 시간이면서도요, 짧은 시간입니다. 어떤 질병의 목적 때문에 PM 영양소를 섭취한다라고 한다면 5년 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PM을 섭취한다. 이것은 5년 후에 그 결과를 말할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늙지요. 5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바싹 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피부가 생기 있고 탄력이 있고 활기차고 그러면은 깜짝 놀란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된 일만 있지 행복한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